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3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8살 엄마입니다. 남편은 39살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말단직으로 일을 하며 입에 풀 칠할 정도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원래 남편은 자동차 회사의 딜러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상당히 중요하죠. 첫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쪽 계열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었습니다. 그만큼 평판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 결국 저희 가족은 모든 걸 잃게 되었네요. 남편 얼굴이 평생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게 되어 그동안 좋았던 실적은 바닥을 치게 되었고, 더군다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곤 자신감까지 잃게 되면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할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집안의 가장으로서 버텨보려고 노력을 하며 저와 아이에게 애써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남편은 집에 돌아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퇴사를 했다는 절망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바닥을 치는 실적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했고 결국 10년간 쌓아온 노력은 그렇게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정신력이 강한 남편은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왔기에 저도 그런 삶 속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이 돌보며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벌기 위해 마스크팩 접으면서 서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버텨오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때 일들만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 가만히 있어도 눈에 눈물이 흐르네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시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 돌보는 데 있어서 도움도 많이 주셨고 남편도 그렇게 하길 원해서 함께 살게 됐었죠.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다투시는 문제 때문에 남편과 저는 너무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버님께서 연세도 많으시면서 아직도 혈기왕성하신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는 걸 몇 번이나 들키게 되었네요. 솔직히 만나시려면 조심해서 만나던가 하면 될 것을 왜 꼭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셔서 이런 사태를 만드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참다 못해 제가 아버님께 이런 불안한 가정에서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아버님, 저랑 잠시 얘기 좀 해요. 이 문제가 잘못된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아버님께서는 한 가정의 기둥이신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신다면 저희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머님 눈에 눈물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말 어머님과 이혼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혼하시면 나중에 누가 아버님 모시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모두 잘못됐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어쩌냐? 사랑에는 국경도 없는 법.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여인과 나 사이에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데 내가 이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하나로 만족을 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불쌍한 삶 아니니?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는 밖에서 풀고 와야 한다. 그래도 돈 잘 벌어다 주고 이런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게 해주고 돈 걱정, 밥 걱정 없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너희들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살고 있잖아. 나는 뭐 죽을 때까지 돈만 벌고 죽으라는 거냐? 지금까지 죽어라 밖에서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니? 나도 좀 살자. 자유 좀 느껴보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좀 풀면 내가 가정에 더 충실할 텐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럼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세요. 어머님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요.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이런 식의 가정 환경은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하은이가 앞으로 뭘 보며 자라겠어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버님께서는 네가 사랑을 아냐며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다고 소리치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뒤로 집에는 짐 가지러 오시는 것 외에는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어머님께서는 포기하셨는지 저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애써 웃어 넘기셨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저와 남편은 참 씁쓸했습니다. 바람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라죠. 저희가 아무리 아버님께 부탁을 하고 뭐라고 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도 가족은 지키고 싶었는지 집안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얼굴을 내미르셨고 일적인 외에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왜 그렇게 조용했던 건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환갑잔치였죠. 그래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신 건지 그동안 자숙하고 조용히 지냈던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네요. 내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던 이유 너희들은 알고 있지? 그래도 내가 여태껏 힘들게 가정을 이뤄낸 만큼 대접은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 그러니 이번에 환갑잔치 신경 좀 써서 제대로 대접받고 싶은데 준비 잘 돼가고 있는 거지? 설마 아무 생각 없이 건너뛰려고 한 건 아니잖아. 무슨 환갑잔치예요? 한 달 정도 조용히 지냈다고 대접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환갑잔치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실 거고요. 그럴 거면 저희가 왜 신경 써서 힘들게 체력 낭비하며 시간 버릴 필요는 없죠. 그냥 환갑잔치 아버지께서 만났던 여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그냥 아버지 없다 생각하며 지내는 게 속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 환갑잔치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마시고 짐 챙겨서 나가세요. 오히려 한 공간에 같이 있는 자체가 저희에게 더 불편하고 힘드네요. 이런 모습 적응도 안 되고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나이 먹고 대접받으려 했던 분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다니 참 할 말이 없네요. 여보, 어머니 나가자. 외식이나 하고 오자고. 그렇게 남편은 아버님과 언성이 높아진 상태로 서로 상처되는 말들이 오고 가면서 감정이 안 좋아졌고 저희는 남편 차 타고 밖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벌써 나가셨을 텐데 소파에 앉아서 저희가 올 때까지 버티고 계셨습니다. 참 웃기죠? 환갑잔치가 아버님한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네요. 결국 아버님의 고집대로 환갑잔치가 이루어졌고 워낙 부침성도 좋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아버님은 정말 많은 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엄청 큰 공간을 원했던 아버님의 조건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네요. 대단했죠. 일하시는 관계자분들, 친척분들, 그리고 동네 주민분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과거에 만나셨던 여성분들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과거의 여성분들을 알게 된 건 그날 환갑잔치 남편의 말을 듣게 되면서 그 여자분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예전에 잠시 가정부로 들어왔을 때 만나셨던 분이고 어떤 분은 동네에 이사 오셨던 분이고 어떤 분은 보건소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등등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초대했는데 오신 분들도 대단했죠. 아버님께서 아무래도 재력이 있다 보니 뭐라도 뜯어먹을 게 있나 생각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께서는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기 시작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고 계셨던 아버님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던 건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며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주변 분들 챙기면서 그날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갑자기 입구에서 어떤 분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어떤 남자분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자분과 함께 다른 분들과 말리는 직원분들을 위협하며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남편이 가까이 다가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분은 아버님을 찾아왔다며 어디 있냐고 남편을 밀치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아버님은 안 계셨고 남편은 그 사람을 진정시키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막 들어오셔서 행패 부리시면 저희가 참 곤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이유는 알아야 해결을 해드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김만수 아들인가 보지? 지금 나랑 이 여편네 보면 짐작 안 가?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굳이 설명을 해야 하는 거야? 그쪽 아비가 조용히 잘 살고 있는 우리 마누라 건드려서 바람이 났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내가 질문을 하면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거냐고? 어디다 대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건데 빨리 네 아비 불러. 안 그럼 여기 싹 다 불질러 버릴 테니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게 뭔 줄 알아? 휘발유통이야. 열셀 동안 안 나타나면 여기 싹 다 불지르고 모두 다 이 세상 떠날 줄 알아. 알겠어?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그 남자는 휘발유가 담겨있는 통을 사방에 뿌려댔고 순식간에 환갑잔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남자를 붙잡으며 몸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을 부르면서 빨리 나와서 상황을 해결하라며 소리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휘발유가 남편 몸에 뿌려졌고 워낙 치열했던 몸싸움 도중 지포 라이터를 켠 남자는 모두 다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던지겠다고 난리를 치자 남편과 주변 사람들은 경직이 된 상태에서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아이들이 직원들의 안내로 먼저 밖으로 나갔고
아버님과 바람이 났던 여자는 모두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께서 구석에 있는 테이블 밑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시면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 남자에게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할 시점에 자기 환갑잔치 망쳤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이성을 잃은 남자는 지포 라이터에 불이 켜진 상태로 아버님께 달려갔고 남편은 그 남자를 제지하려고 하자 그 사이 아버님께서 빠르게 비상구로 탈출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사라지셨습니다. 격해진 남편과 그 남자와의 몸싸움 도중 지포 라이터가 남편 머리에 떨어졌고 몸에 묻어있는 휘발유로 인해 순식간에 불이 올라와 남편을 감싸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그 남자는 남편에게 붙은 불을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지는 않고 바람났던 자기 여자의 손을 잡고 환갑잔치 건물에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커져버린 남편의 몸에 붙은 불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에 있던 식탁볼을 빠르게 걷어 물통에 물을 부은 다음 남편을 감싸면서 불씨를 제거했고 빨갛게 달아오른 남편의 얼굴과 다 타버린 머리카락과 옷들이 살에 눌어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손을 덜덜 떨면서 119에 신고를 했고 응급실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에 어머님께서도 몸져 누우셨고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혼자서 복잡해진 상황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결국 남편에게는 평생을 가져가야 할 상처가 몸에 남아버렸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남아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 그 아버님께서는 자취를 감추셨네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 아버님 너무나 보고 싶지 않았고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잡히게 되면서 살인 미수죄로 남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죄를 물어 5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해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제대로 된 육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잡하게 엮인 일들에 점점 지쳐가고 있을 시점에 아버님께서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얼굴을 내밀며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아버님께서 저지른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하은 아빠가 어떤 상황까지 온 줄 아세요? 평생을 자기 얼굴 보면서 아버님을 저주할 거라고요. 결국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온 가정이 피해 보게 됐네요. 이제야 만족하세요? 아버님은 또 그때뿐이겠죠.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또다시 발동 거시겠죠. 미안하다. 정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동안 내가 한 잘못 평생 동안 뉘우치며 살 테니 제발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나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니? 가족을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잠시 숨을 돌려 뒤를 돌아보니 남은 건 늙어 빠진 내 모습뿐이더구나. 젊었던 내 시절 가족을 위해 고생하며 바쳤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싶었는데 돈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여자들이 붙었고 내가 그걸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라도 보상받고 싶어 행동했던 것 뿐이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보상이요? 용서요? 지금 그 입에서 보상과 용서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가 몇 번을 용서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적당히 하셔야죠. 아버님만 고생하신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놀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며 살았나요? 똑같아요. 어머님도 젊었던 시절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늙어버려 아버님조차 쳐다도 안 보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 이해하세요? 가족을 이룬다는 건 돈만 벌어준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에 따른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요. 여태까지 살아오셨으면서 아직까지도 철이 덜 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참을 수 없는 건 그때 왜 도망가셨어요? 아버님께서 벌인 일들인데 왜 도망가셨냐고요? 그때 도망가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버님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들로 가득 찬 그 똥덩어리 뇌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다고요. 우리 하은 아빠 어떡할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평생을 어찌 사냐고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붕대 감은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버님 또한 남편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디서 뭘 하는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재산들 어머님 명의로 돌려놓으시고 떠나셨네요. 참 무책임하죠. 이런 일들 끝까지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돈만 남기고 그냥 떠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끝까지 자기 혼자만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건 절대 변하지 않으시네요. 그렇게 지금 저희 가족은 한 번도 밝게 웃어본 적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서 살고 계시는데요. 남편이 어머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한 공간에 있는 게 힘들다며 따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묻히기만 행동들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네요. 혹시 모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여자 만나면서 하루하루 즐기며 살고 계실지도요. 전 재산을 어머님께 남겨두고 떠났다는데 저는 그 말도 믿지 못하겠네요. 이런 삶을 살게 된 지 이제 딱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님께 전화 한 통이 왔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전화가 왔었는데 1년 정도 눈에 안 보여줬으면 이제 마음도 좀 진정이 됐을 테고 어느 정도 상황도 정리된 것 같으니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계획을 해보자며 저희들을 보고 싶다고 받아달라는 말을 하셨는데 웃긴 건 아이 하나를 키워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마지막에 꺼내셨다네요. 아버님과 관계가 있는 여자는 도망을 간 상태라 지금의 상황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 끝에 어머님께 전화를 걸게 된 거였고 아버님께서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키워야 하지 않겠냐면서 제 도움을 원하고 있는 눈치였네요. 절대 받아주지 말라며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려고 떠나신 아버님 전혀 반성하지 않으셨고 더 자유롭게 삶을 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집에 언제 다시 들어갈 건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온다며 어머님 집에 찾아오겠다는 거 남편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경고의 말로 아직까지 발을 못 붙이고 있네요. 남편은 어머님 집 처분하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과 이혼하겠다며 서류 작성까지 끝난 상태라고 저에게 통보하셨습니다. 그 말에 남편도 적극 동의했고요. 더 이상 받아줄 마음 없고 이대로 인연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어머님께서는 남편이 고생하는 거 보기 싫으셨는지 아버님께서 떠나실 때 남기고 가셨던 재산 가지고 사업이나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의견을 제시했지만 남편은 아버님께서 벌었던 돈들까지 쳐다보고 싶지 않다고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저는 살고 있는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도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언젠간 남편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끊어버린 인연, 제발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들 주변에도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 계시나요? 만약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경험 있으셨던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